하나만 붙으면 돼. 하나만 붙기 때문에 그 하나가 최대한 그래도 높은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수시 6장을 어떻게 지원해야지만 망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후회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 나는 이 전략이 좋겠구나. 이 전략이 좋겠구나. 내 강점이 이건데? 그러면 이곳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수시 지원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그림자가 먼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의 강점과 그다음에 그 약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시라는 것은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약점은 최대한 줄이는 전략으로 나갈 때 수시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기는 내신보다 수능의 강점인 아이들이 있어요. 종종 일반고 같은 경우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특자사고 아이들은 뭐 내신에 좀 부족해도 이제 수능이 잘 나오는 일반고에서 뭐 내신은 부족한데 수능이 잘 나온 아이가 있고요. 근데 내신은 엄청 좋은데 수능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신보다는 그래도 수능이 좀 강하다라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시 6장을 전략을 구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선 육모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이들이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6월 모평 고위고사를 보고 나서 본인의 100분위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어디 대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대학교로 올려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육모는요, 솔직히 재수생들 끝판왕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능 당일날 육모 재수생 2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끝판왕들입니다. 보통 지금 이번 6월 달에 19% 재수생들이 응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2배니까 거의 수능 당일 날은 약 40% 정도가 재수생이 늘어날 겁니다. 더구나가 약대 부활도 이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올해가 뭐가 있죠? 의대 증원 때문에 재수생이 늘어난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모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으로 봤더니 건동호술 라인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럼 내가 건동호수 위로 중경에서 진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맛을 보는 아이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수능이 강하다면 저 육모를 기준으로 잡아서도 안 돼. 그다음 두 번째 이 점 고려하셔야 돼. 우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모가 만약에 3합 8이 나왔다고 하죠. 3합 6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육모가 3합 6이 나왔는데 과연 수능 때 3합 6이 나온다? 이거 힘들어요. 그럼 최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냐면 보통 2에서 3등급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합 6이 한 3합 9 정도가 떨어진다, 3합 10 정도 떨어진다라고 계산했을 때 그때 내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때 수시를 어떻게 지원할지 그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물론 자 이런 점들이 있겠죠. 내가 육모가 이 정도 열심히 나오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보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 산모하고 육모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산모하고 육모에서 분명 뭐 똑같이 나온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등급이 떨어져요. 수학에 뭐 2등급 떨어진다라든지 국어도 떨어진다라든지 절대평가 영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내가 산모에서 육모 어느 정도 떨어지지? 그럼 구모도 내가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 이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인지 이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육모보다 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모가 3합 6이 나왔어.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3합 6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전략이 있어. 예를 들어서 3합 6이니까 뭐 국어 2, 영어 2, 이제 수학 2가 나왔다 가정을 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탐구로 한번 올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영어를 1등급을 올려버릴 것인지 해서 3합 6을 유지한 분명히 수학이라든지 국어에서 분명 하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절대평가인 영어로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그들의 육모 결과를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육모 때, 그래, 내가 육모 때, 육모보다 떨어진 육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딱 라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대학교, 그 다음 육모로 봤을 때의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수시 면접은 수능 이후 실시하는 대학교를 지원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시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죠. 엊그저께 한 남학생은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은 봤더니 내신보다 그래도 수능이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바라는 대학교 란을 보게 되니까 내신으로는 좀 힘들어. 학점도 좀 힘들어. 근데 보니까 수능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이 그랬죠. 수능은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내신에 맞춰가지고 수시를 지원해버리면은 수시 납치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수능 이후 면접 대학교 라인을 정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강하다면 여러분들 수능만 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입시라는 건 카드가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올해가 좀 논술이 100%로 바뀐 학교도 많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 논술 역시 교과 40이었는데 갑자기 논술 80, 교과 20으로 해서 논술 비중이 높아가는 대학교도 많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런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능으로는 뭐 그래도 국순세달 라인 이상 갈 수 있어. 근데 수시로는 뭐 광명상가라든지 그 밑에라는데 그 지고고 지방고등 국립대 그 지방고등 국립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평 기준으로 내가 건너공수 갈 수 있으니까 국순대를 갈 수 있으니까 못 먹어도 코 하면서 내가 그냥 중경시 질러버릴 거야.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카드 낭비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시 한 장을 지원하더라도 100% 떨어지는 그런 거 지원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래도 40%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 카드가 무엇인지 고려하면서 살릴 필요가 있어. 그러면 뭘까요? 논술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만 맞추면 논술 합격 가능성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논술 최저가 높을수록 논술 실질 경쟁률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죠. 논술에서는 최저가 높은 데를 골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냐면 본인이 논술에서 미흡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그 대학교를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 또 설령 이런 아이들 뭐가 있는지 아죠? 논술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수능에서도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라인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강한 아이들은 이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신이 강해. 내신을 강한 아이들이 있어. 내신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죠. 난 내신은 좋아. 근데 수능은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죠. 먼저 안정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교과 안정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정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뭐가 관건? 예전에 맞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가 관건이라는 말이죠. 근데 일반고에서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운 학생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보통 일반 고저 최저 없는 그런 교과를 지원하려고 하면 대표적인 이화여대라든지 또 동국대 수능 최저 없죠. 그다음에 혹은 최저가 낮은 대학교를 교과로 지원하려는 케이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과가 아이들 지원할 때마다 또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점 여러분은 좀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최저가 그래도 자기가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를 맞출 만한 대학교를 한 장 지원한 케이스가 있어. 왜 교과도 상향을 교과로도 이제 소신을 지원해 보는 거죠. 왜냐면 교과가 이제 추합이 많이 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무난히 본인의 최저를 맞출 수가 있어. 최악의 경우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교를 한 장에서 이처럼 두 장을 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좀 최저도 무난히 맞춘 대학교를 두 장으로 한 학생들도 있긴 했는데 그건 너무 무모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 내가 계획대로 영어 절대평가를 해서 영어 등급을 올리고 한다 보면은 어디 대학교 내가 수능 최저를 그래도 맞출 수 있을까 노력만 하면 그러면은 그 대학교는 말 그대로 수능 최저 맞출 수가 있으면 그것은 소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다음 뭐가 있냐? 그래 그 교과 두 장을 지원했다고 가정을 하죠. 어차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기준을 못 잡으니까 수능에 강하면 수능 기준을 잡아가지고 수시를 지원하는 거지만 수능 기준에는 교과 기준이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학생은 학종도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들 종종 있어요. 제가 왜 학종의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권동홍수 라인을 교과로 지원하는 문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학종도 권동홍수 라인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권동홍수 라인에도 두 장까지는 지원해 볼 만한.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그 교과와 학종까지 하고 막 세 장까지 들어간 학생들이 있다라는 말.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래, 내가 건동술 라인에서 같은 라인에서 세 개를 붙었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은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안 하고 후회합니다. 뭘 후회할까?
중경예시 한번 써볼 걸, 서성을 한번 써볼 걸, 후회하면서 야,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면 반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수 준비해서 설령 이 아이들이 중경예시라는 서성 갔다 하더라도 뭐가 남는 거죠? 후회는 남아요. 물론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시 6장을 지원하면, 그래, 뭐, 육가는 달성하면 좋긴 좋지. 그럼 육가는 달성하면 여러분들 6개 대학을 다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 6장 중에 하나만 붙으면 돼. 하나만 붙기 때문에 그 하나가 최대한 그래도 높은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는데, 내가 합격할 가능성만 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이 강한 아이들 이 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내신도 약하고 수능은 약한데 나 비교과는 자신 있어요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먼저 이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 비교과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자신 있다? 이건 좀 약간 검증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생활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열심히 했겠지라고 하면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와, 정말 그게 여러분 눈에는 그 생활 기록부가 100% 만족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100점짜리 100% 생활 기록부는 없어요, 여러분들. 더구나가 생활 기록부는 본인 자신이 보면 좋은 점만 보이지 나쁜 것은 보이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생기부를 평가하고 경쟁력을 정말 다 갖추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평가하실 필요가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했다 하더라도 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학교 어떤 환경 때문에도 학종이 좋지 않은 대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본인의 학교가 학종으로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수치 나옵니다. 몇 퍼센트 나고. 그래서 3년치 데이터를 한번 봐보세요. 3년치 데이터로 4년제로 얼마나 보냈는지, 전문대로 얼마나 보냈는지, 기타가 몇 퍼센트인지 이 점만 보더라도 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대표적으로 더구나가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내신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비교과로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가천대도 마찬가지예요. 동국대, 가천대에서 그래도 내가 좀 그러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볼 만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이런 점이 있어요. 물론 동국대, 가천대 생겨 잘 가져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동국대와 가천대를 너무 못 보내. 근데 어떤 학교는 동국대와 가천대를 정말 잘 보는 학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도움이 되면서,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인지가 여러분들 좀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처럼 여러분들 학교가 학점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체크했다면, 두 번째, 여러분의 생기부를 쫙 펼쳤을 때 어디든지 보면 이 생기부는 어떤 학과, 어떤 진로가 명확하구나가 나오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여기를 봤다 저기를 봤다라고 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제대로 생기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여러분들이 딱 했을 때 이 생기부가 정확히 어디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생기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 어떤 진로 명확히 체크를 하셨으면 그 학과와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수행평가에서도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수행평가 이상으로 본인이 심화시켜서 노력했는지 그 점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수행평가 열심히 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솔직히 투자사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고사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 활동에 심화시켜 나가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 관련된 그 등급도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전공 관련 등급도 중요하지만 원점수와 표준 편차도 고려하셔가지고 좀 이런 점을 보셔가지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생기부의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교라는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그럼 이런 학생들 내신은 별로 좋지 않고 모평도 자신 없는데 내가 비교과는 정말 자신 있어. 먼저 제가 이런 학생들의 생활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선 생계부를 나름 열심히 잘 갖췄던 아이고 이렇게 노력한 학생들은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눈이 높아요. 본인이 어떤 대학교까지 갈 수는 있어. 근데 교과로 근데 그게 그게 차지 않고 더 높은 대학교로 선호하죠. 먼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소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먼저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등급을 봤을 때는 그 내신 등급은 지방 사립대 정도 갈 수가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인소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대학교가 어디죠?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가천대를 너무 많이 선호해. 왜?
가천대가 비교과 50%고 면접이 50%니까 내가 비교과를 정말 나름 열심히 잘 갖췄어. 그 다음에 또 가천대에서 내신이 부족한 뭐 4.5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도 가고 5점 초반으로 가천대 경영학과도 가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3점 후반, 4점 초반으로도 뭐 그 소프트웨어 그런 쪽으로 합격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 실질적으로 잘 면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 가천대를 많이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천대를 접하기 전에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상기부에서 여러분의 역량이 제대로 보여줬는지를 먼저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를 합격할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 아이들 공통점이 교과를 안정으로 지원해서 합격해서 등록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교과를 그다지 지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안정의 교과를 한두 장 잡고 학종으로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 교과 대학교라는 자기가 뭐 또 합격해도 등록 안 할 건데 내가 왜 원서 낭비하면서 육학종으로 지원해서 면접으로 뒤집어가지고 사과랑 달성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비교과를 제외하고 일단 비교과 한번 일단 제외해보고 여러분의 장점은 내신인지 모평인지 냉석하게 분석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대학교를 올릴 가능성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비교과 잘 갖췄다. 근데 내신이 부족해? 모평 자신 없는데 솔직히 면접 뒤집고 생기부 퀄리티 높여가지고 대학교 정말 말도 안 되게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냉정하게 분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이런 케이스. 모평도 약해요. 내신도 약해요. 비교과도 평범해. 그런데 이런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제대로 안 했어. 2학년 제대로 안 했어.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런 아이들 뭐가 하냐면 대학교는 가고 싶어해. 친구들 대학교를 가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로망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왜 열심히 공부했죠? 대학교 가려고. 그 대학로에서도 한번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보고 싶고, 그다음 대학교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 환상에 너무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먼저. 그 환상에 젖어 있기 전에 먼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 것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정말 그에 대한 결과는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를 찾아.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폭이 넓어요. 그것도 2등급 때, 3등급 때 대학교 폭이 좀 좁잖아요. 근데 4등급 때, 5등급 때, 6등급 때 그러면은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교와 학과를 한번 10개 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준비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4년제 합격해가지고 정말 즐겁게 대학교를 마쳤던 그런 학생들 정말 많이 있어. 왜? 중요한 것은 대학교 애착에 가야 되거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대학교에 대한 환상과 로망이 있고, 조금만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 친구를 가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애착에 가야 되는데, 애착이 안 가면 졸업도 못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내신이 낮아도 나름 괜찮은 4년제 대학교 찾으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대한 애착이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대학교를 선택했으면 부모님과 함께 캠퍼스 투어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모님하고 한번 이 점을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난 또 이런 학생들의 그래도 한 번쯤은,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모평 약하고 내신 약하니까 말 그대로 비교가 평범하니까 거의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를 이제 선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6개가 다 거의 대학교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럼 그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기에서 6개 중에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 한 3개 정도 지원한다 가정에, 4개 정도, 3, 4개 정도 가정에, 그 다음에 한두 장은 그래도 약식 논술도 한번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평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약식 논술은 수능 최저가 높지가 않고 수능 최저도 없는 대학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여러분들 약식 논술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여학생 남아 2명이었거든.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 등급이 4점대 후반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등급으로는 아이들 가고 싶은 대학교가 없는데 약식 논술을 준비하니까 논술로 대학교를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낙진 논술로 돌아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아이들 한번 이 정도 자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아이들 상담을 하거든요. 모평도 약해, 내신도 약해, 비교과도 평범해. 근데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면 전 이 질문 한번 해봅니다. 너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냐 아니면 취업에 잘 되는 학과가 목표냐라고 물어보면 또 의외로 대학교 라인 정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아이들 거의가 절반 이상의 저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대학교 학과가 목표입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취업이 잘 되는 학과라면 거기에 맞춰 선택할 수도 있고 전문대라는 카드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해 볼게요. 본인이 수능이 강해. 그러면 수능 기준으로 수시 지원과 논술 준비, 또 수능 기준으로 수능 기준으로 수시 지원할 때 정말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라는 점, 그 다음에 지원할 때 모평 결과 최악의 상태를 또 고려하고 면접은 수능 이후 면접 실시하는 대학교 수수 지원한다라는 점. 일단 난 내신이 강해. 그럼 뭐가 관건? 수능 최저가 관건입니다. 교과 지원으로 최저 무난한 대학교를 지원하고 수능의 육모 정도 나왔을 때의 기준으로 교과 상향 지원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죠. 교과 안정 정해지면 과감히 학종 지원하고 대신 같은 라인을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다. 대학교는 한 장만 합격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비교과가 자신 있다면 냉정하게 생기부 분석하고 나서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 맞이 노선을 정하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를 지원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가 자신 있다면 생기부가 정확히 심화 역량이 드러났는지 그 점 냉정하게 평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내신, 비교과 모두 약해.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가고 싶은 대학교 찾으세요. 그리고 대학교가 목표인지 취업이 목표인지 이 점을 결정하면 쉽게 답이 나오고 약식 논술로도 한번 기회를 살펴본다라는 점을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방송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래, 내가 안전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지, 내 강점은 무엇인지, 내 약점은 무엇인지, 강점을 어떻게 최대한 가능성을 살릴 것인지, 이러한 전략으로 여러분들 수시 카드를 지원하게 되면 수시 망하지 않고요. 후회 없는 수시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